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동남아에서 20년간 거주하신 어떤 남성분께서 동남아 국가별로 여성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20년간을 살아왔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요즘은 국제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한국 남자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50살 이상은 힘들고 재산도 일정 금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대신에 베트남 여자들도 아이가 없는 싱글 여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10대부터 시집을 가서 애를 낳습니다. 2, 3년 후에 남자들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20살 이전에 70% 정도의 확률로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도시에 있는 여자들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요. 남자들도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도망을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으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시골의 어린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런 과부들을 처녀인 것처럼 속여서 한국으로 많이 결혼을 갔는데도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여자도 나이 제한이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계사회의 여자들은 처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자라고 해도 대부분 중학생 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모계사회의 특징은 아빠가 없는 사회를 모계사회라고 합니다. 즉, 여자가 낳은 자식의 아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여자의 소유가 되는 관계로 남자들은 밤일 말고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바람도 많이 핍니다.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통으로 가족의 생계를 남자가 책임지지만요. 동남아는 반대로 여자들이 책임을 지고 농사도 대부분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기가 셉니다. 간략하게 나라별로 여자들의 특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베트남 여자. 미모, 몸매 이것만 따지면 베트남 여자가 최상입니다. 여우 같고 돈을 밝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수틀리면 자기 자식도 납치해 가서 남편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는 잔인함도 있습니다. 한번 배신할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전 재산을 들고 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위를 잘 맞춰주면 가장 잘 살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미얀마 여자, 수수하고 대체적으로 이쁜 여자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이고 남자를 늘 의심하는 의부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남자의 모든 것을 체크합니다. 대신에 나만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를 평생 먹여 살릴 여자들이 미얀마 여자들입니다. 미얀마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거는요. 바람만 안 피우면 다 해주겠다는 스타일입니다. 대신에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받으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태국 여자, 뺀질거리고 여우 같은 여자가 많습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사치도 심하고 돈 맛을 알아서 씀씀이가 큽니다. 저축을 신경 쓰지 않고 화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여자들처럼 행동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은 나라이다 보니 의외로 여성들의 마인드가 개방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라오스 여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여자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영악하고요. 순진한 것도 같지만 독한 구석이 있고요. 전통적인 모계사회의 관습을 강하게 갖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을 아주 심하게 단속하는 스타일입니다. 마누라에게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각오하고 결혼을 하세요. 그러나 도망을 잘 가지는 않습니다. 생활력이 강하지만 도박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민족 국가라서 예쁜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자. 피부색이 좀 어두운 캄보디아 여자들이 대체로 못생기긴 했지만 보수적이면서 순진합니다. 남자를 잘 따르긴 하는데요. 반대로 도망을 잘 가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고요. 교육을 가장 못 받은 나라이기도 해서 순진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영악함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착한 여자들이 캄보디아 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섬나라들은 무슬림이라서 한국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필리핀 여자들은 무조건 거르세요. 어릴 때부터 사창가에서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미군의 지배하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동남아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글입니다. 마지막에 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4년제 대학을 나오거나 중산층이면 괜찮은 여자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부분 무슬림이긴 한데 10% 정도는 다종교의 다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잡을 안 쓰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카톨릭이라 혼전 순결을 지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영어 교사이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진행할 때에 그 소개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제 결혼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사람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절대 매매혼이 아닙니다. 남자가 내는 돈은 남자의 항공료, 행사비, 맞선비, 서류비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 드는 돈은 한국어를 공부할 동안에 여자의 생활비나 전통 혼례 비용 이런 거입니다. 업체에 따라서 전통 혼례 비용은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축의금으로 신부 측에서 냅니다. 신부 집에 몇천만 원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게 아닙니다. 여자 쪽에서도 남자가 나이가 많거나 외모가 안 좋으면 바로 싫다고 하고 거절합니다.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드나요? 과연 처갓집에 용돈도 하나도 안 주나요? 어차피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가출을 해서 그 현지 전남친과 만난다 이런 것도 예전에나 해당되는 말이고요. 지금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양심적인 업체를 잘 고르면 여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가출을 하는 게 단순히 여자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남자도 원인이 많습니다. 업체 중에서 돈만 밝히고 빨리 여자를 고르라고 하고 결혼식부터 진행하려는 업체, 이런 데만 조심하면 충분히 국제결혼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는 중이라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이렇더라 라는 얘기만 듣고 그런 부정적인 정보만 믿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동남아나 기타 다른 국가 여성들도 한국 남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 결혼이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고 반대로 한국 남녀의 결혼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국제 결혼한 부부들, 그 아이들이 꽤 주변에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